2024년 11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서울 성북구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슈퍼마켓 앞에 폐업 안내문이 붙었다. 빛바랜 간판에는 새마을 슈퍼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아래 손글씨로 쓴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40년간 사랑해주신 동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30일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주인 올림. 슈퍼 안쪽에서는 78살 강복자 할머니가 먼지 쌓인 선반을 천천히 닦아내고 있었다. 허리는 많이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밤 11시가 되어야 셔터를 내렸던 이곳. 그녀의 청춘과 중년, 그리고 노년이 고스란히 스며든 공간이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28살 손자 민준이가 창고 구석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장부 몇 권을 들고 나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들이었다. 표지에는 외상장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복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손자가 든 장부들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다. 그냥 버리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궁금증이 일었다. 그는 장부 한 권을 펼쳤다. 노란 종이에는 빼곡하게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12일, 김씨 댁 3층 분유 2통, 라면 5개, 마이너스 18,500원. 1987년 7월 8일, 박씨, 댁골목 안쪽 쌀 10kg, 설탕 1봉 마이너스 35,000원. 1992년 2월 4일, 이씨 댁주택 간장, 참기름, 김 마이너스 22,000원. 페이지마다 날짜와 물품, 금액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상환 날짜나 완납 표시가 하나도 없었다. 민주는 다른 장부들도 펼쳐보았다. 모두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백 건의 외상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 이거 다 받지 못한 돈이에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자 할머니는 창고 한쪽 낡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40년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계산 좀 해보렴. 얼마나 되는지. 할머니의 말에 민주는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더해갔다.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것들이었다. 계산이 끝났을 때 민준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 이거 총 3,247만 원이에요.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확한 금액을. 장부를 쓸 때마다 마음 한쪽에 새겨두었던 숫자들. 하지만 그 숫자는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었다. 이거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는 할머니가 평생 이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에게 3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복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40년 전 젊은 새댁이었던 그녀가 이 슈퍼를 처음 열었을 때 이 골목은 신혼부부들과 어린아이들로 북적였다. 작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쳤다. 민준아, 그 장부에 적힌 사람들 이름 좀 읽어봐. 할머니의 요청에 민준은 다시 장부를 펼쳤다. 김영수 씨, 박미란 씨, 이정우 씨, 최순희 씨. 이름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복자 할머니의 눈앞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엄마의 얼굴로 아이의 손을 잡고 슈퍼 문을 열던 사람들.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라면 한 봉지를 사러 오던 가장들. 학교 마치고 군것질거리를 사러 오던 아이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모르는 이름들인데요. 다 이 동네 사람들이었어. 40년 전, 30년 전에 여기 살던. 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1980년대 중반이었지. 내가 이 슈퍼를 연 게. 그때는 다들 가난했어. 나도, 동네 사람들도. 월급날이 되어야 겨우 한 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지. 그런데 아이들은 배가 고프고 집에는 먹을 게 없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 3층에 사시던 김씨 댁 부인이 아기를 안고 가게에 오셨지. 얼굴이 새파랗더라. 아기가 분유가 떨어져서 밤새 울었는데 당장 살 돈이 없다고. 월급날까지 이틀이 남았는데 어쩌냐고 우시더라고. 민주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줬지. 분유를. 나중에 주세요라고 했어. 그게 시작이었어.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40년간 지켜온 신념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 아이가 아파서 약값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집. 갑자기 실직해서 당장 쌀이 떨어진 집.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하는데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집. 다들 어려웠어. 그냥 그렇게 장부에 적어두고 물건을 내줬지. 민주는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하나하나의 기록이 이제 다르게 보였다.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했던 순간들, 그 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작은 도움들. 근데 할머니, 왜 받지 않으신 거예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복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복자 할머니는 낡은 장부를 손에 들었다.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었던 기억들이 종이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1987년 9월 15일. 이정우 씨. 라면 20개, 햄 10개, 통조림 5개, 45,000원. 민준이 그 날짜를 보며 물었다. 이건 좀 많은데요? 당시 45,000원이면 상당한 금액 아니었어요? 그랬지. 그날 이정우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 한 보름 넘게 일을 못하셨대. 공사장에서 다쳐서. 집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셋이 있었는데 당장 먹을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분이 내 앞에서 우셨어. 60 가까이 되신 가장이.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어. 라면이랑 통조림 있는 대로 박스에 담아드렸지. 그 다음 달에 오셨어요?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셨지. 정확히 한 달 뒤에. 손에 봉투를 들고. 근데 봉투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어. 45,000원이 아니라 이자라고 하시더라고. 내가 받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 은행에서 빌렸으면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자존심 좀 살려주세요라고. 민주는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래서 받았어. 그 5만 원을. 근데 장부에는 45,000원만 적어놨지. 나머지 5,000원은 그분 몰래 딸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뒀어. 그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 사라고 전해줬지. 민준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요? 왜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복자 할머니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1992년 1월 박미선 씨. 쌀 20kg, 식용유, 김치 재료 78,000원. 박미선 씨는 3층 구석방에 사시던 분이었어. 시댁에서 쫓겨나서 어린 딸 둘 데리고 이 동네로 오셨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는데 급여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어. 그 돈으로 방세 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지.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면 항상 마음이 아팠어. 한겨울인데 아이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있고 저녁 되면 라면 끓이는 냄새만 나고 그러다 어느 날 큰아이가 가게에 왔어. 10살쯤 됐을까. 아줌마, 쌀 좀 외상으로 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월급날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집에 쌀이 떨어졌대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셨어요? 당연하지. 근데 쌀만 주면 되겠어. 김치도 없을 것 같고 반찬거리도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김치 담글 재료랑 식용유, 조미료 이것저것 다 담아줬어. 엄마한테 천천히 갚으라고 전해라고 했지. 복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 다음 주에 박미선 씨가 오셨어. 손에 봉투를 들고. 근데 그 안에는 3만 원밖에 없었어.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준다고. 그 모습을 보고 받을 수가 없더라고. 왜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았으니까. 그분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잖아. 그 돈을 내게 주면 그 집 식탁은 더 초라해질 텐데. 그래서 그랬어. 아직 안 갚아도 돼요. 나중에 형편 되실 때 주세요라고.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울더라고. 가게 안에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내가 오히려 미안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장부 이야기를 안 꺼냈어. 그냥 모른 척했지. 민주는 장부를 계속 넘겼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1995년 4월 22일 최진수 씨. 교과서, 공책, 필기구 32,000원. 최진수 씨는 중학생이었어. 그 집은 정말 어려웠지.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셨는데 일이 없는 날이 더 많았어. 그날 진수가 가게에 왔을 때 얼굴이 창백하더라고. 할머니, 학교에서 새 교과서 사야 하는데 집에 돈이 없어요.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민했겠어. 이 말을 하려고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물론이지. 근데 교과서만 공책이랑 펜도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학용품을 싹 담아줬어. 그리고 몰래 군것질거리도 좀 넣어줬지. 그 돈은 받으셨어요?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 아버지가 한 달 뒤에 오셨어. 손에 2만 원을 들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 손을 보니까 상처투성이었어. 공사장에서 다치신 거지. 그 손으로 번 2만 원을 어떻게 받아. 그래서 거절했어. 아직 안 갚으셔도 됩니다라고. 민주는 점점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누군가의 절박함, 누군가의 자존심, 누군가의 눈물. 할머니, 그럼 이 장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연들이에요. 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나하나 다. 어떤 날은 아이 분유값이었고, 어떤 날은 아픈 가족 약값이었고, 어떤 날은 당장 저녁 먹을 쌀값이었어. 다 급한 사람들이었지. 당장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데 왜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형편이 나아졌을 텐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그 골목을,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 듯했다. 받으려고 했다면 진작 받았겠지.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갚으러 올 때마다 얼굴이 너무 미안해 보였거든. 마치 큰 빚이라도 진 것처럼. 그 표정들을 보면 차마 받을 수가 없더라고. 민주는 장부를 덮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40년간의 인간미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둘 이사를 가고 연락이 끊기고 그렇게 잊혀진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 같은 게 묻어났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민준아, 그 장부는 그냥 버리자. 옛날 일이야. 하지만 민주는 장부를 꼭 껴안았다. 그는 이 이야기가 그냥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미수금 장부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40년간 기록된 역사였다.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200만 원이 넘는 외상값을 한 번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4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적어도 옛날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알 권리가 있었다.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이 어떤 의미였는지. 민주는 먼저 슈퍼 앞 게시판에 공지문을 붙였다. 40년 전 이 동네에 사셨던 분들께 새마을 슈퍼 복자 할머니가 11월 30일로 폐업합니다. 할머니께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구였지만 민주는 이것이 시작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동네 주민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이틀 후 첫 번째 방문객이 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슈퍼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복자 할머니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박미선입니다. 복자 할머니는 잠시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선이, 맞지? 네, 할머니. 30년 전에 3층 구석방에 살았던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어머, 이제 많이 컸네. 그때 어린애였는데. 할머니, 제가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에 빌린 돈 갚지 못하고 이사 갔었잖아요.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빚만 지고 도망치듯 떠났으니. 복자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빚이야. 어려울 때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아니에요. 할머니, 저한테는 정말 큰 빚이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모녀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짜로. 박미선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30년 전 빌린 돈이랑 이자까지 다 계산했어요.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할머니, 제발요. 이거 안 갚으면 저는 평생 죄인처럼 살 것 같아요.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 했다. 결국 복자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래, 그럼 받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이 돈,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쓸 거야. 나 혼자 쓰지 않을게. 박미선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마음에 걸렸던 빚을 갚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함께 견뎌준 사람에게 하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민주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그날 저녁, 민주는 동네 커뮤니티에 긴 글을 올렸다. 할머니의 40년 이야기를, 3,200만 원의 외상 장부 이야기를, 그리고 박미선 씨가 30년 만에 찾아온 이야기를.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동네 커뮤니티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로, 그리고 SNS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시다니.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인심이네요. 40년 전 이 동네 살았는데 혹시 우리 집도 장부에 있을까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그리고 사흘 후 두 번째 방문객이 나타났다. 할머니, 저 이정우입니다. 기억하세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그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정우야. 어머, 이게 얼마 만이야. 37년 만입니다, 할머니. 이정우는 봉투를 내밀었다. 1987년 빌린 돈입니다. 이자까지 다 계산해왔습니다. 늦었지만 꼭 갚고 싶었어요. 복자 할머니는 또다시 손을 저었지만 이정우는 고집스럽게 봉투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안 도와주셨으면 우리 집 밥상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공사장에서 다쳐서 한 달 넘게 일을 못했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준 라면이랑 통조림으로 우리 식구가 버텼어요. 그때 다 갚지 않았니? 네, 갚기는 했는데 이자를 못 드렸잖아요.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민주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두 번째 방문객 이야기를.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기사로도 나갔다. 40년 묵은 외상값 하나씩 갚으러 오는 사람들.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슈퍼 앞에는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다.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 장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복자 할머니를 만나러 왔다. 할머니, 저는 장부에 없을 거예요. 현금으로 다 계산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빚이 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빚을 갚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 제가 초등학생 때 군것질하러 맨날 갔었는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항상 덤을 주셨잖아요. 그 덤들이 제 어린 시절의 행복이었어요. 할머니, 저는 빌린 적은 없지만 할머니가 동네를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복자 할머니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찾아와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민주는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자발적 완납 운동. 장부에 이름이 있든 없든 복자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운동. 완납 운동 소식이 퍼지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장부에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40대 중반의 남성이 슈퍼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복자 할머니를 보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최진수입니다. 복자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진수야, 어머, 그 작은 애가 이렇게 컸네. 네, 할머니. 27년 만입니다. 최진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1995년에 빌린 교과서 값이랑 학용품 비용입니다.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가져왔어요. 복자 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그건 이미 다 된 일이야. 게다가 넌 대학 들어가고 나서 알바비 모아서 다 갚지 않았니? 최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그때 교과서 값만 갚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몰래 넣어주신 간식값, 공책값,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무슨 말? 진수야, 너는 잘 될 아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중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복자 할머니는 그제야 기억이 났다. 그 작고 수줍던 소년이 항상 미안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오던 아이가 할머니 말 덕분에 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직원 10명 둔 사장이 됐어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최진수는 봉투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빌린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살려준 데 대한 감사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복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결국 봉투를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을 혼자 쓸 생각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방문객은 계속 이어졌다. 어떤 이는 현금을, 어떤 이는 쌀과 과일을, 어떤 이는 손편지를 들고 왔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중년 여성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복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누구시죠? 김영희입니다. 40년 전에 2층에 살았던 복자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다. 김영희. 그 이름은 장부에서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영희야, 일어나. 왜 이러니? 할머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외상으로 물건 받아놓고 갚지도 않고 야밤에 도망치듯 이사했잖아요. 그게 평생 죄책감으로 남았어요. 김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40년 전 빌린 돈이랑 이자예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너무 어려워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복자 할머니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영희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때 다들 어려웠어. 나도 알아. 그냥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거잖아. 그게 뭐가 나쁜 거니? 할머니, 받을 생각도 없었던 돈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응?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4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과 40년 동안 잊지 않았던 온정이 그 순간 하나로 만났다. 민주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할머니의 장부는 단순한 미수금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지탱해준 공동체의 역사였다. 완납 운동은 점점 더 커졌다. 장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없는 사람들도 동참했다. 나도 그 시절 할머니께 도움받았다. 직접적인 외상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인심으로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어느 날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단체로 찾아왔다. 그들은 40년 전 같은 동네에 살았던 초등학교 동창들이었다. 할머니, 저희 기억하세요? 매일 방과 후에 군것질하러 왔던 애들이에요. 복자 할머니는 그들을 보며 웃었다. 어머, 다들 이렇게 컸네. 그때는 꼬맹이들이었는데. 할머니, 저희가 어릴 때 할머니 가게는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학교 끝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었고 할머니는 항상 웃으며 맞이해 주셨죠. 동창회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가 조금씩 모았습니다. 장부에 있든 없든 할머니께 받은 따뜻한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받아주세요. 복자 할머니는 그들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억해주고 찾아와 준다는 것이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나는 이 돈을 혼자 쓸 수 없어요. 이건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거예요.
그게 이 돈의 원래 의미니까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복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4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완납 운동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모인 돈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장부에 적힌 3,200만 원을 이미 넘어섰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민주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상의 끝에 복자 할머니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이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기금, 복자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는 기금. 복자 할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사했다. 자신이 살아온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보여준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완납 운동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40년 전, 30년 전에 이 동네를 떠났던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 사는 사람들까지.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새마을 슈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미국 LA에 사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어요. 혹시 복자 할머니 계신가요? 민주는 할머니를 바꿔드렸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민호예요. 기억하세요? 복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기억을 더듬었다. 민호, 혹시 1990년대 초반에 4층에 살았던 그 민호? 네, 할머니,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 지금 LA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기사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할머니가 아직도 그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다니. 민호야, 잘 지내고 있었구나. 할머니,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993년 겨울, 제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 할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빌린 돈,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복자 할머니는 기억이 났다. 그 추운 겨울, 대학 2학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퇴를 고민하던 청년. 그에게 150만 원을 빌려줬었다. 민호야, 넌 그 돈 다 갚았잖아. 졸업하고 취직해서. 네, 갚기는 했는데 제가 1년 늦게 갚았어요. 그 1년 동안의 이자를 못 드렸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값을 갚고 싶어요. 그런 건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갚았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LA까지 송금할게요. 꼭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자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저 멀리 미국에서까지 자신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며칠 후, 이번에는 부산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저 정미래예요. 1988년에 슈퍼 근처 원룸에 살았던 미래야. 복자 할머니는 반가움에 목소리가 커졌다. 정미래는 당시 23살의 대학생이었다. 지방에서 상경에 혼자 자취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던 학생이었다. 할머니, 기억해 주시네요. 저 지금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 간호사가 됐구나. 잘 됐네. 할머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끼니를 거르던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할머니 가게에 가면 이거 유통기한 임박해서 버려야 하는 거야. 그냥 가져가라며 도시락이랑 빵을 주셨잖아요. 복자 할머니는 웃었다. 그건 정말 버리는 거였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알아요. 유통기한이 한참 남았던 거. 할머니가 제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정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대학을 못 졸업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간호사가 된 후에 언젠가 꼭 찾아뵙고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새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제가 부산에서 올라가겠습니다. 꼭 뵙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도움 제대로 갚고 싶어요.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연락이 이어졌다. 복자 할머니는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모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완납 운동은 이제 단순히 돈을 갚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한 세대가 함께 겪었던 어려움을,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인간미를 기억하는 운동이 되었다. 민주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안해왔다. 40년 묵은 외상장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복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자신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민준이 설득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했던 시절의 이야기.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해요. 복자 할머니는 고민 끝에 동의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마. 도움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줘.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한 달 동안 취재를 했다. 복자 할머니는 물론 장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절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복자 할머니는 우리 동네의 은행이었어요. 진짜 은행보다 더 따뜻한. 할머니 가게는 단순한 슈퍼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랑방이었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하소연하고, 할머니는 항상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시절 이 동네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서로 돕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 복자 할머니가 있었고요. 인터뷰 내용은 감동적이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지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된 한 남성의 인터뷰였다. 1990년대 초반, 저는 가게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 와서 난리를 쳤죠. 그때 제 가족이 먹을 걸 살 돈조차 없었어요. 복자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굶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식료품을 외상으로 주셨어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라고 하시면서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 빚을 갚으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했어요.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머니께 찾아가 빚을 갚는 거였어요. 근데 할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미 다 잊었다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드렸죠. 할머니는 그 돈을 또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쓰셨고요. 다큐멘터리 팀은 이런 이야기들을 모았다. 40년 동안 쌓인 수백 개의 이야기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감사가 있었다. 다큐멘터리 방영일이 다가오자 동네는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방송국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편성했고 주요 언론에서도 예고, 기사를 내보냈다. 40년 동네를 지킨 슈퍼할머니, 3,200만 원 외상값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댓글에는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방영 당일, 복자 할머니는 민중과 함께 방송을 시청했다. 화면에는 낡은 슈퍼의 모습이 나왔고
할머니가 장부를 넘기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다. 1984년 한 여성이 작은 슈퍼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복자. 당시 38살이었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작은 가게로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80년대 골목 풍경이 재현되었다. 좁은 골목, 다닥다닥 붙은 연립주택들, 그리고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하지만 그녀의 슈퍼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급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곳,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곳. 장부를 넘기는 복자 할머니의 손이 화면에 가득 찼다. 주름진 손. 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손. 이 장부에는 40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3,247만 원.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 돈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다. 박미선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저희에게 빚쟁이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할머니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정우 씨의 인터뷰도 이어졌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때 복자 할머니가 준 라면 한 상자가 제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최진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가난이 꿈을 막을 수 없다는 걸 할머니가 보여주셨죠. 다큐멘터리는 40분간 방영되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담겼다. 모두 복자 할머니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마지막 장면은 복자 할머니의 인터뷰였다.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시절엔 다들 그랬잖아요. 내가 받은 것보다 준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40년 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준 사랑을. 복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가게를 닫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살아온 이 40년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방송이 끝나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다음 날 슈퍼 앞에는 꽃과 선물이 쌓였다. 복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다. 편지도 수백 통 왔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방송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저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복자 할머니께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와 비슷한 시기를 사셨어요. 어머니께서 방송을 보시고 많이 우셨습니다. 자기 이야기 같다고. 그 시절을 함께 살았던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할머니, 저는 지금 25살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들을 읽는 복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작은 선택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완납 운동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각 지역에서 우리 동네의 복자 할머니 찾기 운동이 벌어졌다. 묵묵히 동네를 지키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사람들을 찾아 감사를 전하는 운동. 어느 지역에서는 40년간 동네 문구점을 운영하며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무료로 나눠준 할아버지가 발굴되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30년간 동네 빵집을 운영하며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준 아주머니가 알려졌다. 복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이야기였고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결심했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야겠다고. 작은 슈퍼는 문을 닫지만 그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그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새마을 나눔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완납 운동으로 모인 돈을 기반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센터. 복자 할머니가 40년간 해온 일을 공식적으로 이어가는 곳. 할머니, 슈퍼는 문을 닫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민준의 말에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됐어. 내가 바랐던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새마을 나눔센터 개소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복자 할머니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방송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정신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복자 할머니는 준비된 연단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준 이 센터는 특별합니다. 이곳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40년 전 제가 이 동네에 슈퍼를 열었을 때 저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단골이 되어주고 아이처럼 대해주고 가족처럼 감싸 안아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가족처럼, 이웃처럼.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지만 여러분이 이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세상,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 박수 소리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11월 30일, 새마을 슈퍼의 마지막 영업일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셔터를 올렸다. 40년간 지켜온 습관이었다. 마지막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게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다. 첫 번째 손님은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다. 그녀는 복자 할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복자야, 나 기억하니? 김순자. 복자 할머니는 그녀를 보자 반갑게 손을 잡았다. 순자 언니, 언니도 오셨네요. 내가 어떻게 안 와. 40년 동안 이 동네를 지켜준 내가 가게 문을 닫는데. 김순자는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 내가 정성껏 만든 거야. 보자기를 풀자 수제 된장과 고추장이 나왔다. 언니, 됐어. 말하지 마. 너는 40년 동안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 걸 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두 할머니는 한참을 손을 잡고 서 있었다. 40년 우정의 무게가 그 악수에 담겨 있었다. 오전 내내 사람들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꽃을 들고, 누군가는 편지를, 누군가는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모두 복자 할머니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점심때가 되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났다. 정장을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복자 할머니 앞에 섰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복자 할머니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누구시죠? 강민석입니다. 35년 전에 이 동네 고등학생이었던 복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민석이? 그 공부 잘하던 민석이? 네, 할머니. 저예요. 강민석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35년 전에 빌린 돈입니다.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석이 내가 뭘 빌렸다고? 할머니, 1989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대학 입시 원서를 내야 하는데
집에 돈이 없었죠. 아버지가 실직하신 직후였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2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나중에 대학 가서 갚아도 되라고 하시면서. 복자 할머니는 이제야 기억이 났다. 그 총명하던 고등학생. 항상 가게 앞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던 아이. 아, 맞다. 근데 넌 그 돈 대학 들어가고 바로 갚지 않았니? 네, 갚기는 했는데. 할머니, 제가 지금 판사예요. 복자 할머니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판사, 내가? 네, 할머니. 할머니가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서울대 법대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단순히 빚을 갚으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께 감사를 전하려고요. 제 인생을 바꿔준 것에 대해서요. 그는 봉투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는 그때 빌린 20만 원의 100배가 들어있어요. 2천만 원입니다. 35년간의 이자가 아니라 제가 할머니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작은 표현이에요. 복자 할머니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강민석은 고집스럽게 거절했다. 할머니,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평생 안고 살았던 빚을 갚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민주는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며 감동받았다. 40년 전 복자 할머니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슈퍼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동네 주민들뿐 아니라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까지. 모두 복자 할머니의 마지막 영업일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사람들은 즉석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다. 기타를 치며 할머니를 위한 노래를 불렀다. 어린이들은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글씨와 함께. 저녁 무렵 동네 청년회에서 준비한 플래카드가 걸렸다. 복자 할머니, 40년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복자 할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살아온 4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보여준 작은 친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았다. 40년간 자리를 지켰던 진열대, 낡은 계산대, 빛바랜 냉장고,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민준이 옆에 섰다. 할머니, 셔터 내릴까요?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가게는 문을 닫지만 할머니가 만든 추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복자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민준아. 내 말이 맞아. 후회는 없어. 정말 행복한 40년이었어. 그들은 함께 셔터를 내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공간을 기억하듯이. 셔터가 완전히 내려왔을 때 밖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서 있었다. 모두 손에 촛불을 들고. 할머니,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복자 할머니는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40년간 함께해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그날 밤, 복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장부를 다시 펼쳤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각각의 이름, 각각의 금액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김영수 씨 분유값, 박미란 씨 쌀값, 이정우 씨 라면값.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서로 돕고 살았던 공동체. 복자 할머니는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고마웠어.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 마지막 영업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새마을 나눔센터의 개소식이 열렸다. 옛 슈퍼 자리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건물이었다. 동네 주민들의 후원과 완납 운동으로 모인 자금으로 마련한 공간이었다. 개소식 날,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복자 할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40년간 할머니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함께했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새마을 나눔센터의 첫 책임자를 맡게 된 강민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복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제 할머니는 40년간 이 동네를 지켰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센터의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이곳은 3가지 목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첫째, 긴급 생활 지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제공합니다. 둘째, 교육 지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셋째, 공동체 활성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겁니다. 도움이 시혜가 아니라 이웃 간의 당연한 나눔이 되도록 할 겁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센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첫 번째 방문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가 나눔센터 맞나요? 민준이 다가갔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성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1달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5살 아들이 있는데 먹일 게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복자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따뜻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쌀이랑 반찬거리 좀. 아이 분유도. 민주는 창고로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챙겼다. 쌀, 라면, 통조림, 그리고 아이 분유까지. 복자 할머니가 항상 하던 것처럼 조금 더 넉넉하게.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남편분이 회복될 때까지 언제든 오세요.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복자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머니도 40년 전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순간, 센터는 빠르게 동네의 중심이 되었다. 어려운 이웃들이 찾아왔고,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도 찾아왔다.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옷을,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제안했다. 특히 복자 할머니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의 참여가 활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다시 나누고 싶어 했다. 박미선 씨는 매주 센터를 방문해 청소와 정리를 도왔다. 제가 어려울 때 할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예요. 이정우 씨는 센터의 시설 보수를 자원했다. 제가 건설업에 있었으니까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최진수 씨는 학생들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다. 저도 어려울 때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 지식을 나눌 때가 됐죠. 센터는 단순한 구호 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다. 어느 날 복자 할머니가 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활기찬 센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민준아,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복자 할머니는 센터를 둘러보았다. 한쪽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창고에는 후원 물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거야.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한 달 후,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감사의 밤. 복자 할머니와 완납 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자리였다. 그날 저녁, 센터홀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센터가 개소한 이후 도움받은 가정들의 사연이 나왔다. 지난 한 달간 우리는 43가정을 도왔습니다. 긴급 식료품을 지원하고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5가정에 긴급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복자 할머니께서 평생 지켜온 그 정신을,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를. 민주는 복자 할머니를 단상으로 모셨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40년 동안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이어가 주시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많으니까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자 할머니는 센터를 둘러보았다. 이 공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없어도, 제 슈퍼가 없어도 이 정신은 계속 이어지길.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감사의 박수, 존경의 박수, 그리고 약속의 박수. 그날 밤, 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센터를 나서며 물었다. 할머니, 후회 없으세요?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 하나도 없어. 오히려 감사해.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게. 센터가 개소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이제 센터는 동네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매일 누군가는 도움을 구하러 왔고, 누군가는 도움을 주러 왔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센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문을 열자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다. 얇은 외투를 입은 그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저기, 여기가 도와주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래, 들어와. 추울 텐데. 소년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민주는 따뜻한 차를 건넸다. 무슨 일이니? 소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희 집이 아버지가 일을 못하셔서 이번 달 집세를 못 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민주는 소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40년 전 복자 할머니가 들었던 이야기와 비슷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어려움은 여전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집세가 얼마니? 50만 원인데. 제가 갚을게요. 아르바이트 하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르바이트는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해. 내가 집주인 분께 이야기해 볼게.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지. 우리가 있잖아.
민주는 그날 복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오늘 중학생 한 명이 왔었어요. 집세 때문에 쫓겨날 처지래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할머니처럼요. 복자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잘했어, 민준아.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근데 할머니, 가끔 걱정돼요. 제가 할머니만큼 잘할 수 있을까? 민준아,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진심을 다하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민주는 할머니의 말에 위로받았다. 그는 센터를 운영하며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었다.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법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법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시간이 흐르며 센터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석 달 전 집세 때문에 찾아왔던 그 중학생은 이제 주말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청소를 돕고 물품을 정리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봤다. 형아, 저도 나중에 도와줄게요. 형아처럼. 어린 아이의 말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복자 할머니가 꿈꿨던 것이었다. 도움이 순환되는 공동체.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방문객이 왔다. 바로 판사 강민석이었다. 그는 복자 할머니와 함께 왔다. 할머니,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 제가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려고요. 이 동네 어르신들 중에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대차 문제, 상속 문제, 사기 피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그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제 법조인 동료들도 설득해 볼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법률 상담 봉사를 하는 거죠. 복자 할머니는 강민석의 손을 잡았다. 민석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할머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죠. 센터는 점점 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법률 상담뿐 아니라 의료 봉사,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까지. 복자 할머니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다. 의사가 된 한 사람은 매주 무료 진료를 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약값을 대주셨죠. 이제 제가 아픈 사람들을 돌볼 차례예요. 교사가 된 한 사람은 학습 지도를 자원했다. 저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못 다녔어요. 할머니가 용돈을 주시며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이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게요. 상담사가 된 한 사람은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어려움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돌봐야 해요. 할머니가 제 마음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센터는 이제 단순한 구호기관을 넘어섰다. 그곳은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세대를 넘어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곳. 어느 날 지역 방송에서 센터를 다시 취재하러 왔다. 기자는 민준에게 물었다. 센터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비결이 뭔가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복자 할머니가 하셨던 걸 이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진심으로 이웃을 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복자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자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 젊은이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게 제일 기뻐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다. 자기 지역에도 이런 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문의였다. 복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할머니가 40년 동안 심었던 씨앗이 이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숲은 계속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저녁, 민준과 복자 할머니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다. 동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저 골목에 할머니 슈퍼가 있었죠? 그래, 40년 동안.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여전히 이 동네에 살아있어요. 복자 할머니는 동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준아, 사람은 가도 마음은 남는 거야. 내 슈퍼는 없어졌지만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여러분이 이어가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석양이 동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새마을 나눔센터는 이제 이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희망이자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81살이 되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녀는 매주 센터를 방문해 사람들을 만났다. 어느 봄날 오후,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새마을 나눔센터 1주년 기념식이었다. 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고 할머니에게 도움받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 보고했다. 지난 1년간 우리 센터는 312가정을 도왔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지원했고 4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122건, 의료 봉사 89건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312가정이 단순히 도움받은 게 아니라 이제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민주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센터를 통해 도움받고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된 사람들의 사진이 나왔다. 이분들이 바로 복자 할머니의 유산입니다.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시장이 단상에 올라 복자 할머니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복자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40년간 이 지역 사회에 헌신하셨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수많은 가정에 희망을 전해주셨죠. 시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자 할머니는 감사패를 받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40년 전 자신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센터를 통해 도움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여기 모여 있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평생 작은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큰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웃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제 손자가 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 저는 걱정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복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고 도울 수 있으면 기꺼이 손을 잡아주세요.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행사가 끝난 후 복자 할머니는 혼자 옛 슈퍼 자리를 찾았다. 이제 그곳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곳이었다. 40년. 참 긴 시간이었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돌아보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모두 40년 전, 30년 전에 할머니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어요. 그들은 큰 액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쓴 감사 편지가 콜라주로 만들어져 있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께 도움받은 사람들이 쓴 편지예요. 전국에서 모였어요. 모두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어 하셨죠. 복자 할머니는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각각의 편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거예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복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복자 할머니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 이제 마음이 편해. 왜요, 할머니?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없어도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민주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 할머니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켜갈게요. 복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믿어. 너희들을. 3년 후, 새마을 나눔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비슷한 센터들이 생겨났다. 모두 복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들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84살이 되었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매주 센터를 방문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어느 가을날, 센터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다. 나눔의 문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전국에서 나눔 활동가들이 모였다. 복자 할머니는 특별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여러분, 저는 어려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복자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아파 보이면 반찬 한 그릇 갖다 주는 것. 학교 가는 아이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준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복자 할머니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그들 모두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나눔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네에도 센터를 만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복자 할머니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여러분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해 겨울,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잠들었다. 민준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얼굴로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고마웠어. 모두. 장례식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머니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민주는 추도사를 읽었다. 할머니는 평생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작은 친절로, 따뜻한 말로,
진심 어린 도움으로.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정신. 그것이 할머니의 진짜 유산입니다. 그는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작은 친절로 세상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것이 할머니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새마을 나눔센터 앞에 추모비를 세웠다.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강복자 할머니 1946에 2027 40년간 작은 슈퍼로 큰 사랑을 나누신 분. 당신의 마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복자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적혀 있었다. 서로 돕고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복자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다. 새마을 나눔센터는 계속 운영되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센터들이 생겨났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받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옛날에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계셨대. 40년간 외상값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그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돕고 살 수 있게 됐대.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질 것이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강복자 할머니의 진짜 유산이었다.